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오늘 4월 2일입니다. 4월 2일에 진행하는 손영진의 뉴스 특집 편성 방송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한다고 어제 1일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내란죄 등을 이유로 이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입니다. 이 111일 만에 이 뭐 장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111일 만에 이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4일날 이 선고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이 이 결정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뭐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문영배 대행이 사실 저도 어제 이 그 탄핵 선고일에 대한 거를 어제 발표할 줄을 사실 저도 예상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문영배 대행이 그런데 기습적으로 이 선고일을 지정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억측들이 또 난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영배 대행이 정말로 떠밀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이 선고기를 정한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임기 전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임기 4월 18일이 이제 문영배 대행이 퇴임하는 날이 4월 18일입니다. 그래서 퇴임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출근도 뭐 잘 안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퇴임하게 되면은, 그냥 나가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이제 그게 딱 좋은 시간이 4월 4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각종 찌라시에는 뭐 8대 0이다, 뭐 민주당 층에서는 8대 0이다, 7대 1이다, 6대 2다, 이런 찌라시들이 온갖 것들이 난무하고 있고, 뭐 자유진영 쪽에서는 당연히 5대 3이다, 4대 4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재명의 항소심 재판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99.9% 유죄가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한간에서는 이 문영배가 갑자기 이렇게 기습적으로 선고기를 지정한 게 5대 3이었었는데 5대 3이 무너지고 이상 기류가 발생이 돼서 한 명이 이 탄핵 인용 쪽으로 와서 뭐 6대 2가 됐기 때문에 선고기를 정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도대체 어떤 것들이 지금 맞는 것인지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뭐 어제까지는 이게 또 5대 3 기각이 맞다, 4대 4 기각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세를 했는데, 또 오늘 들려오는 이야기들로는 한 명이 더 확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찌라시상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도대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스러운 뭐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법조계에 따르면은 이 현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이 판결을 마쳤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뭐 판결을 아직 마치지는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했었는데, 또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는 것도 예측이죠. 그런데 이제 헌법 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판결을 마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재판관들은 선고일 전까지 평일을 몇 차례 더 열어서 결정문을 마무리하고 선거 당일에 마지막 평일을 열어서 이 선고 절차에 대해서 뭐 논의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좀 팩트 체크를 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서 또 혹시 아직 송영진 방송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정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선거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나오셔도 문제가 되고 또 안 나와도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4월 4일 날은 온통 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은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짐작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선거 당일날 지난 8년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이제 그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런 전직 대통령들은 과거 탄핵 선고 당일날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그런 관례에 윤석열 대통령이 따를지 아니면 또 이 자유진영의 또 2030 이런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한테 또 힘을 주기 위해서 당일날 또 나올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탄핵 소추된 이유가 약 한 5가지 정도 돼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이 계엄 요건에 대한 미충족, 그 다음에 첫 번째가 계엄 요건에 대한 미충족,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법한 포고령 발표, 또 세 번째로는 뭐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뭐 사실 이런 건 말도 안 되죠. 뭐 계엄은 군인이나 경찰하고 하는 건데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간에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뭐 이 부분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뭐 계엄 요건 미충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뭐 자유진영 쪽에서 본다라면은 민주당의 폭주, 민주당의 그 장관들에 대한 탄핵, 검사들의 자기를 수사했다고 탄핵하는 뭐 이런 것들은 국정 혼란을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통해서 야기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자기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리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엄 요건 미충족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또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또 위법한 포고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치인 체포도 마찬가지고 또 이게 뭐 유연적 요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헌법 77조에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선관위 장악 시도. 뭐 이것은 선관위에 대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점검 차원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 계엄이 내란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계엄은 정당한 대통령의 또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가지고 다툰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어찌되었건 간에 헌재가 두 차례 변론 준비 기일과 이거 11채 변론 기일을 진행을 했고, 또 증인 16명을 신문하는 이러한 과정들도 절차적 공정성이 뭐 무너졌었죠. 증인 16명을 불러놓고 신문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영배 같은 경우에는 이 초시계로 신문 시간을 제한하는 등 또 재판을 서둘러서 이 졸속 재판이라는 논란을 헌재 스스로가 자초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그 헌재 재판이 시작할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하면서
막 지지율이 16%, 11%, 16%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지율 자체가. 그러니까 헌재에서는 이것을 졸속으로 빨리 또 탄핵 소추의 한 80% 이상이 80% 정도 이상이 그 내란에 관한 건데 그 내란을 또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졸속 재판을 진행을 했죠. 속전속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초창기만 해도 파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것을 결정을 한다라면 또 국민들이 그 당시에 불복 저항 운동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서 2030들이 또 아스팔트로 나오게 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헌재의 예상 어떤 그 스케줄대로 또 민주당의 어떤 계획대로 전략대로 이게 이제 빠그러진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졸속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졸속으로 변론기를 마무리를 해버리니까 이게 그 재판 헌재 선고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론은 점점 더 올라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반대하는 여론은 점점 더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진술 과정 등을 통해서 홍장원의 외모라든가 그 다음에 또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오염된 진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이 변론을 종결한 뒤 이 선고까지는 약 한 38일 정도 걸렸어요. 저는 뭐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헌재가 잘못한 거잖아요. 선고 기일을 얘네들이 속전속결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문영배라든가 뭐 이미선이라든가 정계선, 뭐 정정민은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 세 명이 자기들 임의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재판을 속전속결로 민주당과 결탁을 해서 어떤 커넥션을 형성해서 빨리 끝내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나머지 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기하는 정영두, 그다음에 김복형, 그다음에 조한창, 그다음에 뭐 김영두도 뭐 약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확하게는 헌재가 지금 3대 2대 3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박근혜 대통령 때는 뭐 선거 종결 후에 뭐 11일 걸렸다. 노무현은 13일 걸렸다. 저는 이거는 언론들이 만들어낸 기사거리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헌재가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정통 엘리트 출신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노무현 때 바뀐 건데, 문재인 때 바뀐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그 증거물로 헌재에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쓸 수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그거는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물로 채택할 수가 없는데 또 문영배라는 놈은 이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뭐 지방 법원에 있으면서 뭐 이혼 그 재판이나 하고 뭐 이랬던 놈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도 또 형사 재판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물로 채택을 한 거죠.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나와서도 안 되고 이재명의 나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헌정 질서의 중단, 또 대한민국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뭐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연속성이 저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것은 저는 이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무튼 반면에 이제 뭐 재판관 3명 이하 또는 3명 이상이 각각 또는 기각을 결정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의 뭐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안보 또 경제 위기 뭐 이런 것들을 전면 대응을 전면 대응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면 대응으로 나설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보 경제 위기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 그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고일이 알려진 이후 대통령실에서는 뭐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다. 또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메시지도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 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불과 석 달 전만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11%에서 16%밖에 안 됐고 또 좌파들의 사법 카르텔과 이 종북 친중 세력들에 의해서 다 넘어간 위기의 대한민국을 아스팔트 광장에 나온 국민들, 민초들 한 명이 하루를 보태고 또 한 명이 그 하루를 보태서 사실은 우리 그 자유진영의 국민들이 이 어느 정도 조기 탄핵을 저는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염원들이 하늘에 닿아서 저는 4월 4일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에 대한 이 부분이 기각돼서 용산으로 복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에 지금 민주당이 탄핵을 인용하는 이 글을 쓰라는 지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자유진영에서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탄핵을 기각하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게시판 이런 데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당은 그런 거 보면 참 바보들입니다. 권력을 날로 먹으려고만 하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처럼 전면적인 뭐 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당 보면 참 한심해요. 그런데 선거 때만 되면 또 국민의힘당을 찍어주는 또 이 보수 이 자유진영들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또 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민노총은 지금 관저 앞으로 다 집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민노총은 그날 집회를 한대요. 4월 4일 날.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되면은 대통령을 못 나오게 해서 용산으로 복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관저 앞으로 집결한다고 합니다. 관저에서 못 나오게.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문영배가 뭐 헌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헌재에서 나온 이야기 하나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3월 31일 날, 그러니까 이 탄핵 선고를 발표하기 전날 평의가 열렸는데 그날 이제 303호 평의가 열리는 이 303호실에서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근데 고성이 오간 다툼이 있었다는 거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이후 4월 1일 날 이제 문영배가 이제 직원을 불러가지고 재판관들 앞에서 이 직원을 불러가지고 헌재 직원을 불러서 4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선고 발표를 하세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재판관들 앞에서 다소는 뭐가 좀 이제 안 입고 온 듯이 불만스러운 어떤 그런 표정으로 이제 됐죠.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영배가 이게 4월 4일 날
뭐 한 명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대 3이었는데 한 명이 빠져나가서 6대 2가 돼서 지금 이 그 선고위를 지정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영식이라든가 김복형이라든가 누굽니까 조한창이라든가 이런 헌법재판관들이 이 그 문영배에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렇게 선고 기일을 미루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 그 탄핵 심판 이 그 평의에 나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미루면은 왜냐하면 5대 3으로 결정이 났는데 계속 미룬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이런 어떤 찌라시에 나온 이야기들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이분들이 계속 이 선고일을 미루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이제 고성이 오간 거죠. 그리고 고성이 오간 다음 날 이런 발표를 재판 그 직원에게 하면서 이제 됐죠. 뭐 이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떠밀려서 날짜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제 헌재 재판관들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헌재 재판관들 말이 맞는 게 뭐냐면 자꾸 왜냐하면 이 그 6년이라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를 늘려주려고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킨다 그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겠죠. 고성이 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밀려서 선고 날짜를 잡았다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근데 뭐 모르죠. 뭐 기각을 만약에 발표를 하게 되면 자기가 욕먹기 싫으니까 뭐 퇴임까지 버티다가 미루다가 퇴임 임박해서 뭐 발표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나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거는 쉽지 않은 얘기죠. 자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 판단의 기준은 그 아마 이재명이 제일 높을 거예요. 이재명의 이 판단의 기준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재명이가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은 제일 높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나 민주당의 입장들이 그 입장에 따라서 이것이 기각이냐 인용이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그 느껴질 어떤 기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왜냐 그렇게 하냐면 뭐 어차피 이재명과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뭐 커넥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뭐 지금은 이빨 빠지는 호랑이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 어떤 커넥션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재명의 행동 하나 민주당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왜?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헌재 선고 발표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은요, 잘 판단을 제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헌재가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은, 오늘 헌법재판소가, 오늘 최고위원회 시간에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광화문에 가가지고 그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한 데 대해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면서 헌재 재판관들을 대한민국에서 에서도 영양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국가 혼란이 지속됐다. 이 지속된 데 대해서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선거기를 지정했으니까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는 너무나 당위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당위성, 뭐 이재명 측의 입장에서는 어떤 당위성의 입장을 얘기한 거 가지고서는 뭐 표정을 읽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 지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들이,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영배가 됐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영배가 계속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서 떠밀려서 선거기를 정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4월 4일 날 11시에 이게 선고한다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 뭐 이렇게 본다라면 이 자유진영에서 좀 더 희망을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재명 재판의 이 항소심 재판을 보셨잖아요. 절대 우리가 이것을 경계심을 늦추고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많은 국민들이 이 헌정 질서에 대한 중단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